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그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시설에서 자란 켈리는 어린 나이에도 밖을 나서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친구조차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것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아이들과 함께 인형처럼 지내는 것뿐. 그마저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는 작은 행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린 시절이 썼던 시설의 여파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켈리. 사실 요즘에는 애써 용기를 내어 호의를 표한다 한들 차가운 시선으로 되돌아올 뿐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했죠. 때문에 사람들을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사내니가 본인뿐인 구석진 빌라 단지에서 지내며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는 것인지 불길하게 전등이 고장나버리고 전등이 무사한지 확인하는 사이 우연히 이웃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던 건너편 빈 방으로 한 남자가 입주했던 것인데요. 그 남자는 이사 온 이래 처음으로 생긴 이웃이었고 자이로든 타이로든 아싸를 자처하던 켈리는 그와 한마디 말도 섞지 않은 사이였지만 이미 내적 친밀감이 상당히 쌓여 있었죠. 왠지 모르게 눈이 가는 남성의 모습에 멍하니 바라보던 중 자기 행동이 상당히 실례라는 것을 알고 정신을 차려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만 그날부터 한 번씩 곁눈질로라도 이웃집을 살펴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날도 어김없이 내적 친밀감을 쌓아가던 중 남자가 잠시 집을 비우고 처음으로 밖을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 이어질 믿을 수 없는 장면과 함께 말이죠. 켈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남자가 초능력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날부터 켈리는 남자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에 더욱 혈안이 되었고 결국 외출할 때 그의 뒤를 쫓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사실 평범한 여성이 스토커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는 느낌이긴 한데 남자 역시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이상 수없이 많이 겪어봤을 만한 불편한 시선을 느꼈고 점차 발걸음이 빨라졌죠. 남자가 켈리의 존재를 눈치챈 뒤로는 어떤 장소로든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그의 뒤를 대놓고 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켈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다시 전구가 나가버렸고 착잡한 마음과 함께 전구를 쓸어 담던 중 운 좋게도 같은 가게에서 남자를 발견하는데요. 하지만 부족한 사회성과 마찬가지로 말주변 역시 부족했던 것인지 How did you do it? Do what? 1 second you were outside and then the next you were in your apartment. 옷 밖으로 물어오는 두 갈씩 구성에 당황을 금치 못했죠. Nobody can move that fast. What you did is not possible. I have no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Maybe you've made a mistake with someone else.
I know what I saw. Well, then forget what you think you saw. Maybe what you need is a good night's sleep. Instead of going for a midnight walk through town. Hey lady, are you buying the stuff or not? Yes! In a minute. 글로만 배운 입담으로는 숱한 위기를 헤쳐온 남자의 말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밀어붙인다 한들 자신이 초능력자라고 밝힐 리가 없었으니 결국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 도찰에 들어가죠. 그거 범죄야 임마. 그렇게 여러 의미로 보람찼던 하루를 마치고 종일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는데 남자는 켈리의 행동을 예상한 것인지 이전과 같이 훤히 보이는 거실에서의 활동을 확연히 줄이고 베란다에서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실망했을 켈리까지 손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훤히 꿰고 있었죠. 언제든 자신의 뒤를 노릴 수도 있는 순간이동 능력자를 상대로 나름대로 용기를 낸 행동이었지만 자꾸만 전구를 깨먹는 범인을 찾아낸 것 외에는 별다른 수확이 없었습니다. 남자 역시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경멸과 두려움의 시선을 받으며 그런데도 겨우 이어가고 있는 자신의 평온한 삶을 깨뜨리는 켈리는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죠. 이젠 집착을 넘어선 일종의 광기로 느껴지는 켈리의 시선. 무엇이 이토록 그녀를 몰아붙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남자가 본인의 힘을 밝히지 않는 것에 마치 화가 난 듯 했으며 마지막으로 그녀만이 할 수 있는 초강수를 두었죠. 그의 행동에 온전히 목숨을 맡기는 신뢰의 도약. 사실 켈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그가 나타나 구해줄 것이란 사실을 말이죠. No! 켈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였으며 그녀가 그토록 남자가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집착한 이유, 정확하게는 남자가 초능력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에 집착했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같은 마음과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얻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이 둘은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인연을 맺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우연히 이웃집에 사는 남자가 초능력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와의 인연을 맺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또 다른 초능력자에 관한 단편영화 립 오브 페이스. 립 오브 페이스는 신뢰의 도약이라는 뜻으로 자신이 위험에 빠지면 남자가 능력을 밝혀서라도 구해줄 것이라 믿고 몸을 던진 켈리의 행동을 나타내는데요. 이때 켈리는 조금 무모하다 볼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남자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초반에 켈리가 보던 뉴스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없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후에 남자가 직접 검색해서 찾아본 해당 뉴스에서는 추가로 생존자들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는 주변 시선을 의식해 자기 능력을 감추며 살아왔음에도 정체를 들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을 구하고 다닌 것이며 켈리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마 처음에 나온 시설은 초능력자를 연구하는 정부시설이었을 것이며 켈리는 그곳을 탈출한 뒤 능력을 숨기며 살아왔을 겁니다. 또 남자의 상황 역시 비슷했겠죠. 그렇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험난한 인생을 살며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켈리에게 같은 초능력자인 남자의 존재는 유일하게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였겠죠.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켈리의 광적인 집착이 신기하게도 이해가 되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